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똑같은 순서로 세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침을 드시고 똑같은 길로 산책하고 똑같은 카페 가서 똑같은 메뉴 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드라마 보시는 거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이 편하긴 한데 가끔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처럼 하루가 휙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가끔은 엉뚱한 짓도 해보자는 얘기예요. 계획에 없던 일, 평소에 안 하던 일,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일들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러지?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 거 아냐?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엉뚱한 일을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계획에 없던 일을 갑자기 해본 적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만나러 가고 충동적으로 갖고 싶은 거 사고 계획에 없던 여행도 떠나고 밤새 수다 떨고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러 가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는 점점 그런 게 줄어요. 안정을 찾는 건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 인생이 너무 예측 가능해져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 있죠. 모든 게 정해진 대로 계획된 대로만 흘러가면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마치 결말을 아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니어분들의 더 재미있고 활기찬 인생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건강 정보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들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 작은 모험을 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 좋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해볼까요? 안 가본 길로 가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시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슈퍼 앞을 지나서 약국 옆을 지나서 다시 집으로 오시는 그 길 말이에요.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하죠. 어디에 턱이 있는지, 어디가 경사진지, 어디서 신호등이 바뀌는지, 몇 분 걸리는지, 누구네 집 개가 짖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요. 별다른 이유 없이요. 그냥 오늘은 기분 전환 삼아서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이거든요. 몇 년을 살았는데도 몰랐던 카페가 있고 예쁜 꽃집이 있고 재미있는 간판이 있는 가게도 있고 잘 가꾼 정원이 있는 집도 있고 새로 생긴 베이커리도 있고요.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 집은 언제 지었지? 이 가게는 얼마나 됐을까? 하면서 신기해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동네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생 살았던 동네도 다른 길로 가면 낯선 곳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바로 모험의 시작이에요.
거창하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70년 넘게 사신 동네에서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는 습관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하신 건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평생 살았던 동네인데도 처음 보는 골목, 처음 보는 풍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예쁜 벽화를 발견하시고 어떤 날은 아기자기한 카페를 발견하시고 어떤 날은 고양이 여러 마리가 모여있는 골목을 발견하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마치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것처럼 설레더래요. 7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발견할 게 남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으신대요. 예쁜 담벼락, 특이한 간판, 잘 가꾼 화단, 재미있는 낙서, 오래된 건물, 새로 생긴 가게, 이런 것들을요. 그러다 보니 사진이 수백 장 모였고 그걸 모아서 동네 역사책을 만드셨대요. 본인이 사는 동네의 변화를 기록한 거죠.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시고 사라진 가게들과 새로 생긴 가게들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책을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자기들도 몰랐던 동네 이야기를 알게 됐다면서요. 단순히 다른 길로 산책한다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은 음식이에요. 식당 가시면 항상 똑같은 메뉴 시키시잖아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이나 짬뽕, 한식당 가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분식집 가면 김밥이나 떡볶이, 이런 식으로요. 그게 익숙하고 안전하니까요. 맛도 알고 소화도 잘 되는 걸 알고 실패할 확률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번에는 한번 메뉴판에서 제일 생소한 거 시켜보세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거요. 이게 뭐지? 어떤 맛일까? 싶은 거요. 처음에는 좀 두렵죠. 맛없으면 어쩌나,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돈 아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모험의 시작이에요.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60대 후반에 처음으로 태국 음식점에 가셨대요. 평생 한식, 중식, 일식만 드시다가 용기 내서 가신 거죠.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고 사진을 봐도 낯선 음식들 뿐이고 이게 매운 건가? 이건 달콤한 건가? 이건 뭐가 들어간 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원한테 저기 제일 인기 있는 거 뭐예요? 그거 주세요 하고 주문하셨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향신료 냄새에 놀라고 생소한 모양에 또 놀라고요. 처음 한 입 먹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지? 싶으셨대요. 맵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복합적인 맛이었대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더래요. 중독성 있는 맛이랄까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나라 음식을 도전하는 게 취미가 되셨대요. 인도 음식, 베트남 음식, 멕시코 음식, 터키 음식, 이렇게 하나씩 도전하시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끼신대요. 직접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음식으로 그 나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손주들한테 할머니, 이번엔 인도 음식 먹어봤어. 카레가 우리가 아는 카레랑 완전 다르더라 하면서 자랑도 하시고요.
이런 작은 모험들이 왜 좋냐면요. 우리 뇌를 깨우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뇌는 자동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생각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편하긴 한데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하면 뇌가 깨어나요.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어떤 맛이지? 하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의욕을 높여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경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거래요. 반대로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대요.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자극이 정말 중요하대요. 젊을 때는 일하고 육아하고 바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한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계속 접해야 뇌가 젊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실제로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게 유지된대요. 여기서 학습이라는 게 꼭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걷는 것도 학습이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학습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학습인 거죠.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대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고,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엉뚱한 짓, 옷 스타일 바꿔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입던 스타일 말이에요. 늘 검정색, 베이지색, 회색, 네이비 같은 무난한 색만 입으셨다면 한번 빨간색이나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같은 밝은 색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어요. 거울 보면서 내가 이걸 입어도 되나? 너무 튀는 거 아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나이에 이런 색을 입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거울 보면서 나도 이런 색 입으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건 안 어울려. 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수수하게 입어야지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한계가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색깔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어디서 읽었는데요. 70대 할머니가 손녀 따라 젊은 사람들이 가는 옷가게에 갔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한 곳이었대요. 손녀가 장난으로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어보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셨대요. 이 나이에 무슨 꽃무늬냐? 이건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다. 나한테는 안 어울려 이렇게요. 평생 수수한 옷만 입으셨던 분이니까 화려한 옷은 상상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한 번만 입어봐요. 그냥 입어만 보는 거예요. 사지 않아도 되니까 하고 계속 졸라서
한번 입어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대요.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거예요. 화려한 꽃 무늬가 오히려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피부톤도 밝아 보이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느낌이 드신 거예요. 평소에 입던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얼굴도 어둡게 보였는데 밝은 색을 입으니까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 그 옷을 사서 입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 칭찬하고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낯선 사람들도 옷 참 예쁘시네요 하고 말 걸어주고요. 본인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옷 입는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셨대요. 이제는 밝은 색도 자주 입으시고 액세서리도 하시고 스카프도 두르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거죠.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외출하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기대되고 거울 보는 게 좋아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색이나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입어봐도 좋고 가게에서 입어만 봐도 좋아요. 사지 않아도 돼요. 일단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런 거 입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안 듣던 음악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늘 트로트나 옛날 가요만 들으셨다면 요즘 아이돌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멜로디도 복잡하고 너무 빠르고 영어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리듬이 귀에 있고 어느새 따라 부르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클래식이나 재즈처럼 평소에 안 듣던 장르도 좋고요. 새로운 음악은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트로트 들을 때의 감정, 발라드 들을 때의 감정, 클래식 들을 때의 감정, 재즈 들을 때의 감정 다 다른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려드렸대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게 무슨 노래냐? 시끄럽다. 못 알아듣겠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듣나?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몇 번 반복해서 들려드리니까 어느새 박수 치시고 리듬 타시고 계시더래요. 어떤 할머니는 이거 신나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네 하시면서 손주한테 가사도 배워서 따라 부르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손주랑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대요. 손주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할머니도 방탄 알아요? 하면서 손주가 너무 좋아했대요. 음악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도 옛날 음악도 외국 음악도 클래식도 재즈도 다 좋은 음악이에요. 장르나 시대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좋으면 듣는 거예요. 유튜브 켜서 요즘 인기 음악 검색해보세요. 처음 듣는 노래들이 나올 텐데 몇 곡 들어보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저장해 놓고 자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이랑 음악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세대 차이도 좁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평소에 안 가던 장소에 가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든가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곳 말이에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 가는 데고 나는 안 어울려. 내가 거기 가면 튀는 거 아냐? 나만 나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어요. 요즘 카페들은 분위기도 다양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놨어요. 사진 찍기 좋은 공간도 많고 식물이 가득한 곳도 있고 책이 많은 곳도 있고 음악이 좋은 곳도 있고요. 한번 가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젊은 사람들이 어떤 메뉴 시키는지 구경도 하시고 그들의 대화도 엿들어 보세요. 물론 도청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리는 대화를 통해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대 차이도 좁혀지고 손주들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 직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따라 게임 카페에 가셨대요. 평생 게임이라곤 화투밖에 안 해보신 분인데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 한번 가봐요. 제가 게임 알려드릴게요. 하고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시자마자 컴퓨터가 빼곡하고 젊은 사람들이 헤드셋 끼고 열심히 게임하고 화면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시끄럽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싶으셨대요. 손자가 간단한 게임 하나 알려드렸대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화면도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당황하셨대요. 키보드에 버튼이 너무 많아서 뭘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손자는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알려드렸대요. 할아버지, 이 버튼 누르면 앞으로 가고 저 버튼 누르면 뒤로 가고 이건 점프하는 거고 이건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처음 30분은 정말 힘들었대요. 캐릭터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벽에 부딪히고 죽기도 하고요. 근데 손자가 계속 응원해주고 천천히 알려주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1시간쯤 지나니까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캐릭터 움직이는 재미에 푹 빠지셨대요. 게임 속 세계를 탐험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래서 요즘 애들이 게임을 하는구나. 나는 게임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 게임도 하나의 놀이고 즐거움이고 도전이구나 하고 깨달으셨대요. 전에는 손자가 게임한다고 하면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 눈 나빠진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잔소리하셨는데 이제는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그 이후로 손자랑 대화도 더 잘 통하게 되고 손자가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달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더 가까워지셨대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런 작은 모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입어보는 옷, 처음 들어보는 음악,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해보는 활동.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처음의 경험이에요. 젊었을 때는 매일이 처음의 연속이잖아요. 처음 학교 가고, 처음 친구 사귀고, 처음 연애하고, 처음 직장 다니고, 처음 결혼하고, 처음 아이 낳고, 처음 부모 되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매일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처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해봤고, 다 알고, 다 익숙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인생이 지루해지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새로운 게 없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설렐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처음을 만들어야 해요. 작은 것부터요. 처음 걸어보는 길, 처음 시켜보는 메뉴, 처음 입어보는 색깔, 처음 들어보는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시 설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설렘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대화 소재가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 이야기. 요즘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자식 이야기. 우리 아들이 요즘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 물가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날씨 이야기. 오늘 춥네. TV 드라마 이야기.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뭐 나쁜 건 아닌데 매번 똑같은 대화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하죠.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 얘기가 생겨요. 나 어제 이런 데 가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나 이거 먹어봤는데 맛이 신기하더라. 나 이런 거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면 친구들도 관심 가지고 들어주고 어디? 나도 가보고 싶다. 어떤 맛인데? 나도 먹어보고 싶다.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그러면 친구들도 자극받아서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고 다음 모임 때는 그 친구가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는 핑계일 뿐이구나. 나는 아직 늙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시도하게 되는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한번 성공하면 다음 도전이 덜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손주들이랑요. 요즘 젊은 세대랑 우리 세대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TV도 흑백이었고 전화도 집에 하나뿐이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자라잖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SNS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뭘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은이들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손주가 어떤 카페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 듣는지, 왜 그런 옷을 입는지, 왜 게임을 하는지, 왜 유튜브를 보는지 알게 되면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할머니도 그거 알아. 할아버지도 그거 좋아하세요? 와, 할머니 대박이에요. 하면서 손주들이 놀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세대 차이라는 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 우리 할아버지는 젊으세요 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들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랑 친해지고 싶어서
손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대요.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도 보시고 멤버 이름도 외우시고 노래도 들으시고 팬 커뮤니티도 구경하시고 손녀가 가지고 있는 포토카드도 같이 보시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좋다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노래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싶으셨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멤버들 구분도 되고 각자의 매력도 보이고 노래도 중독성 있고 아, 이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녀한테 너 이 그룹 좋아하지? 나도 요즘 관심 있어서 찾아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누구야. 목소리도 좋고 춤도 잘 추더라. 이번에 나온 신곡 들어봤는데 정말 좋던데 하고 말을 걸었는데 손녀가 깜짝 놀라면서 엄청 좋아했대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세요?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하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하고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랑 손녀가 그 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가까워지셨대요. 콘서트 영상도 같이 보고 새 앨범 나오면 같이 듣고 완전히 친구처럼 지내게 되신 거예요. 손녀가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방탄 멤버 다 알아요 하면서 자랑한대요. 네 번째는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건 몸도 마음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안 가본 길로 가면 더 많이 걸게 되고 새로운 장소에 가면 돌아다니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웃고 떠들게 되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 몸을 쓰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게 유지된대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면에서요. 치매 발병률도 낮고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새로운 자극을 받으니까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뇌도 자극을 안 받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게을러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들도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생 학습을 계속한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학습을 계속한 그룹이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든 면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대요.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고 친구도 많고 가족 관계도 좋았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수명에도 영향을 준대요. 활발하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5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돈 많이 벌 것도 아니고 출세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거요. 근데 매일이 똑같으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작은 변화, 작은 모험이
우리 일상에 재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뭘 해볼까?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기대감이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취미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스포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를 평소랑 다르게 정해본다든가, 마트에서 한 번도 안 사본 과일을 사본다든가, 평소에 안 보던 TV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안 입던 색깔 양말을 신어본다든가, 다른 버스 노선을 타본다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요.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일본에 80대 할머니가 있는데 매일 작은 도전을 하나씩 하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에 오늘의 도전 과제를 적으신대요. 월요일에는 안 가본 가게 가보기, 화요일에는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기, 수요일에는 새로운 사람한테 말 걸어보기, 목요일에는 안 입던 옷 입어보기, 금요일에는 새로운 취미 시도해보기, 토요일에는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일요일에는 안 보던 영화 보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하셨는데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매일 웃을 일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할머니가 요즘 너무 밝아지셨다, 젊어지신 것 같다, 에너지가 넘치신다고 놀라워하시고요.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다. 매일 새로운 걸 하니까 내 나이가 80인지 18인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궁금하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다 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나이는 우리를 가두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시간의 기록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 만나보는 거요. 우리 나이 되면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친구들, 같은 지인들, 계속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데 가면 모르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용기 내서 말 한번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오늘 날씨 좋죠?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요. 생각보다 반가워하시고 대화가 잘 이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말 걸어주면 좋아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대화 상대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 먼저 말 걸어주면 정말 반가워하세요.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매일 나오세요. 이렇게요. 그분도 반갑게 대답하시고, 네, 저는 아침마다 여기 와서 1시간씩 운동해요. 건강 관리하려고요.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요 하시더래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군대도 같은 부대 출신이고 사는 이야기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셨대요. 서로 어머 우리 통하는구만 하시면서요. 그 이후로 매일 같이 운동하는 운동 친구가 되셨고 운동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는 등산도 같이 가시고 지금은 가족 소개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절친이 되셨대요. 한마디의 용기가 새로운 인연을 만든 거죠.
만약 그날 말을 걸지 않았다면 평생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끝났을 텐데 용기를 냈기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해보세요. 평소에 안 하던 활동 해보는 거요. 노래방 가본 지 오래되셨으면 친구들이랑 노래방 한번 가보시고, 춤춰본 적 없으시면 경로당에서 하는 댄스 교실도 한번 가보시고, 그림 그려본 적 없으시면 미술 클래스도 들어보시고, 악기 배워본 적 없으시면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보시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좋고요. 나는 못해. 나는 재능 없어. 이 나이에 무슨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75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평생 물을 무서워하셔서 얼굴도 못 담그셨는데 어느 날 수영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자유로워 보이고 나도 저렇게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수영교실을 등록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물이 무섭고 숨쉬기도 어렵고 자꾸 가라앉는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 본인만 느린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역시 나이가 있어서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시고요. 강사님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하고 격려해 주시고 다른 수강생들도 할머니 화이팅! 저희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하고 응원해 주셨지만 본인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 포기할까 하고 고민하셨대요. 근데 그때 남편분이 당신이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봐.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니셨대요. 매일 수영장 가시면서 조금씩 연습하시고 집에서도 육지에서 동작 연습하시고 유튜브로 수영 강의도 보시고요. 그랬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헤엄칠 수 있게 되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1년 뒤에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게 되셨대요. 25m를 혼자 헤엄쳐서 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75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야 하게 됐는데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행복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다. 고 하셨대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런 작은 모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나이 들면서 조금씩 잠들어 있었을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걸 보면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깨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호기심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했잖아요. 길에 개미가 줄지어 가는 것도 신기해서 한참 쳐다보고 나무숲이 떨어지는 것도 재미있어서 주워 모으고 비 온 뒤 물웅덩이에 돌 던지는 것도 즐거워하고 하늘에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보는 것도 재미있어 하고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보기도 하고 돌멩이 모으기도 하고요.
그 호기심과 설렘이 우리를 자라게 했던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했던 거죠. 세상 모든 게 배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호기심을 잃어버렸어요. 다 알고 다 해봤고 더 이상 신기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개미 보고 신기해하면 철없다는 소리 듣고 구름 보고 즐거워하면 한가하다는 소리 듣고 돌멩이 주우면 왜 그런 걸 주워 하는 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호기심을 억누르게 된 거예요. 어른답게 나이 값차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호기심을 감추게 된 거죠. 하지만 그 호기심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안 가본 곳이 더 많고, 안 먹어본 음식이 더 많고, 안 만나본 사람이 더 많고, 안 해본 경험이 더 많아요. 우리가 경험한 건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개나 가봤어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나 먹어봤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탐험할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일도 모르는데 1년 뒤, 10년 뒤는 더욱 모르는 거죠. 의사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이러다가 결국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해보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90세 할머니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대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든 거죠. 그 안에는 헬리콥터 타보기, 문신하기, 번지점프하기, 오토바이 타보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외국인 친구 사귀기, 책 출판하기 같은 것도 있었대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대요. 나이도 많으신데 위험하다고, 다치면 어떡하냐고, 심장에 물이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라고,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제 90살인데 뭐가 두렵겠냐. 죽을 때 후회 없이 가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겠다. 안전하게만 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다고 하셨대요. 결국 하나씩 다 도전하셨고 헬리콥터도 타보시고 작은 문신도 하시고 실제로 번지점프까지 하셨대요. 번지점프 할 때는 가족들이 다 따라가서 말렸는데 할머니가 내 인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도전하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 결국 하셨대요. 뛰어내리는 순간 우와 하고 소리 지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셨대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응원으로 바뀌었대요.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고 매일 웃으시고 생기가 넘치고 오히려 건강해지시니까요. 그 할머니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걸 추가하면서 즐겁게 사신대요.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도전하실 거래요. 물론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안전도 중요하죠. 90세 할머니처럼 번지 점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도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스포츠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소와 다른 일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평소랑 다른 시간에 먹어본다든가, 평소에 안 보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든가, 평소에 안 가던 공원에 가본다든가, 평소에 안 듣던 라디오 채널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하면 돼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가볼까? 우리 이번 달에는 매주 다른 식당 가볼까? 우리 뭔가 새로운 거 배워볼까? 우리 같이 취미 하나 시작해볼까? 이렇게 제안해보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용기도 나고 추억도 더 많이 남거든요. 혼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도 함께하면 쉬워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고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때 우리 저거 했었지. 그때 진짜 재미있었지. 그때 우리 엄청 웃었지 하면서 추억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읽었는데요. 60대 친구 4분이 매달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셨대요. 1월에는 등산, 2월에는 도자기 만들기, 3월에는 케이크 굽기, 4월에는 사진 촬영 배우기, 5월에는 텃밭 가꾸기, 6월에는 악기 배우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시작했는데 1년을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되고 친구들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매달 모임이 기다려지고 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지금은 5년째 하고 계시고 그동안 60가지가 넘는 새로운 걸 경험하셨대요. 도자기 작품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선물하고 사진전도 열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요리도 하고 악기 연주회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이제 모임이 기다려진다. 다음 달에는 뭘 할지 궁금하고 설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우정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도 우리도 뭔가 해보자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낭비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그것도 경험이고 추억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웃어넘기고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보면 되는 거죠.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70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평생 부엌 일은 아내가 다 하셨고 본인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셨던 분인데 아내가 편찮으셔서 본인이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대요. 간도 맞지 않고 음식이 타기도 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부엌이 전쟁터가 되곤 했대요. 계란 후라이 하나
제대로 못하셨고 밥도 질게 하거나 되게 하거나 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대요. 유튜브로 레시피 찾아보시고 이웃 할머니한테 조언도 구하시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내가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배워야 해, 당신이 계속 아플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요리 좀 할 줄 알아야지 하고 계속 도전하셨대요. 몇 개월 지나니까 간단한 음식은 만들 수 있게 되고 1년쯤 지나니까 아내가 당신 요리 솜씨가 나보다 낫네, 이제 당신이 요리해, 나는 쉴게 라고 칭찬하실 정도가 되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70년 넘게 살면서 요리의 재미를 이제야 알았다.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고 맛을 내고 그 과정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완성된 음식을 아내가 맛있게 먹어주면 뿌듯하고 행복하다. 왜 진작 배우지 않았을까? 후회된다 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아내도 도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본인의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신대요. 70대 할아버지의 요리 도전기라는 제목으로요. 70대에 유튜버가 되신 거예요. 구독자도 몇만 명이나 되신대요. 이처럼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건 우리 자신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 나이에 이건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한정 짓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 즐기는 태도예요. 그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 만든 편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작은 모험들이 쌓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더 이상 늙었다. 이제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고 해볼 게 많고 경험할 게 많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몸의 것이고 마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8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손주들이 몇 년 동안 권했지만 계속 거부하셨던 분인데 너무 어렵다. 나는 못한다. 늙은이한테 무슨 스마트폰이냐. 나는 그냥 옛날 핸드폰이 편해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배워볼래.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이랑 영상을 내가 직접 보고 싶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싶어. 영상통화도 하고 싶어. 하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화면 터치하는 것도 어색하고 앱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꾸 잘못 눌러서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전화 받는 것도 어렵고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고 사진 찍는 것도 복잡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예전 폰이 훨씬 쉬웠는데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하시면서 짜증도 나시고 역시 나는 못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손주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고 메모지에 순서를 적어주고 큰 글씨로 설명서를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도와드렸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이모티콘 사용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로 드라마 보고 날씨 검색하고
지도 보고 뉴스 읽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되셨대요. 그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게 뭔지 아세요?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는 거래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멀리 사는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고 손주들이 뭐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손주들 사진을 매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80살에 이런 걸 배울 줄은 몰랐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나이는 핑계였구나 하면서 본인도 신기해 하셨대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켜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성장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작은 모험들이에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한 발짝만 나가보는 거예요. 그 한 발짝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빠르게 많은 것을 도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천히 하나씩 해보실 수도 있죠. 그게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속도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왜 그러냐, 이상하다, 나이 값 못한다, 철없다 이렇게 말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설레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즐기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모습이 가족들한테 큰 영향을 줘요. 긍정적인 모습,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말로 하는 교육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100배, 1000배 효과적이에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어떤 손녀가 할머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 할머니가 70대 중반에 대학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셔서 노인 대학에 등록하신 건데 매일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시는 모습을 손녀가 옆에서 봤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프셔도 학교를 빠지지 않으시고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시는 모습, 안경 쓰시고 노트에 필기하시는 모습, 친구들과 토론하시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손녀도 나도 할머니처럼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할머니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나이는 핑계일 뿐이구나. 할머니가 저 나이에도 공부하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하고 결심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공부하는 게 손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게 손녀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니 너무 뿌듯하다. 내가 손녀의 롤모델이 됐다니 감사하다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도전이 손녀의 인생을 바꾼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인생이 짜릿해지니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작은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뭘 해볼까?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경험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감이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인생.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짜릿함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10대가 느끼는 짜릿함, 20대가 느끼는 짜릿함, 30대가 느끼는 짜릿함, 우리 나이에 느끼는 짜릿함, 다 다르지만 모두 소중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고 역동적일 필요는 없어요.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도 없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작은 짜릿함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길로 걷는 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일본에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신데 매일 일기를 쓰신대요. 그 일기 내용이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봤다는 내용들로 가득하대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이런 색 옷을 입어봤다.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배웠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처음으로 이런 꽃을 봤다. 처음으로 이런 맛을 느꼈다. 처음으로 이런 음악을 들어봤다. 이런 것들이래요.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그분한테는 다 새로운 경험인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처음을 경험할까 하고 기대하신대요. 그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매일 하나씩 처음을 만들어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그래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다. 나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매 순간을 느끼고 싶다. 100살이지만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셨대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건 매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는 거죠. 새로운 것에 놀라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희로애락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끔은 엉뚱한 짓도 해보시라고요. 계획에 없던 일도 해보시고 안 해본 것도 시도해보시고 평소와 다른 선택도 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색함과 두려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더 재미있고 더 설레고 더 생동감 넘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뭘 다르게 해볼까 하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랑 다른 옷을 입어본다든가, 평소랑 다른 길로 산책한다든가, 평소에 안 듣던 노래를 들어본다든가, 평소에 안 먹던 간식을 사본다든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해본다든가, 평소에 안 가던 가게에 가본다든가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1년 뒤, 5년 뒤 돌아봤을 때, 아, 나 정말 재미있게 살았구나. 후회 없이 살았구나. 매일이 특별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지금 당장요.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이러다가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설렘을 놓치지 마세요. 그 설렘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만들어가면 돼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당연해질 거예요. 어디서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인생의 후회는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남는다 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해봤는데 실패한 건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것도 해봤지. 실패했지만 재미있었어. 그때 참 용감했지 하면서요. 근데 하지 않은 건 평생 그때 해볼 걸. 왜 안 했을까? 용기가 없었나? 시간이 없었나?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하면서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해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고, 마음이 호기심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즐기고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거예요. 나이에 갇히지 마세요. 나이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살아있어요. 그 호기심을 깨워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열어보세요. 익숙한 것들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인생이 다시 짜릿해질 거예요. 그 짜릿함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에 도전해본 새로운 일이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도전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매일 작은 모험을 즐기는 삶을 살아봐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내일도 매일 짜릿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